일단은 2차 방정식이 나오긴 했는데 정상적인 형태죠. 이게 오히려 2창, 1창 상수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우변이 0인 거. 그러니까 풀으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이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좌변을 차수대로 내림차순으로 구성을 하고 우변에는 아무도 안 남게 0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죠. 네, 여기가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잘못 묶였으니까 이런 게 안 들어갔으니까 다시 풀어야죠. 전개를 하려면 2x제곱, 2창은 얘밖에 없고요. 1창은 마이너스 5x랑 6x가 합쳐지니까 x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15고 니들도 다 넘어와. 일단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차수대로 잘 동류항 정리를 해보면 2창을 합치면 3x제곱이 될 거고 1창은 유일하게 얘만 있고 상수항은 이렇게 되시겠죠. 개수 비교만 하면 되죠. 2창 개수가 a인데 그 a가 3이고 뭐 1창 개수는 똑같이 1이고 상수항 b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a라는 3에서 b라는 마이너스 2를 빼게 되면 정답은 5가 되시겠네요. 됐어요? 한근이 마이너스 1이고 밑에 있는 식의 한근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하고 밑에 있는 식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요것에 한근, 뭐 근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가 a라는 미지수를 알았으면 저 2차 방정식을 아예 풀 수도 있는 건데 a라는 2차 방정식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못 풀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x랑 a 두 개가 노는 형태라서 못 풉니다. 일단은. 근데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방정식에 해라면서요. 풀 필요 없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이게 우변이 0으로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고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미지수 a 하나만 남게 되는 거니까 식 하나에 a 하나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됐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0이니까 이 정도는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a 값이 2예요. 그럼 a 값이 2니까 밑에 식에다 a에다 2를 대입해버리면 지금 주어진 식은 3x제곱 플러스 bx a에다 2 대입해서 이렇게까지는 됐습니다. 역시 x랑 a 두 개가 놀아서 일단은 못 풀어요. 못 푸는데 밑에도 똑같죠. 한근이 마이너스 3이랍니다. 이 식의 한근은 마이너스 3이에요. 똑같은 과정으로 x 대신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보면 역시 식 하나에 b 하나만 남기 때문에 b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니까 3, 9, 27이고요. 마이너스 3b고 플러스 6이 0입니다. 마이너스 3b가 두 개 합치시면 33인데 넘어가시면서 마이너스 33이 되고 b값이 11이 되시겠죠. 그래서 a랑 b랑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2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방정식의 한 근이 무리수근이 나온다면 꼭 이 녀석 말고 이 녀석의 켤레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도 근일 것이다. 그래서 저 식은 무조건 2-루트5와 2 플러스 루트5를 둘 다 근으로 갖는 녀석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뭔지 몰라도 되고 얘를 x 대신에 대입하면 아까랑 똑같죠? 식 하나에 k 하나 됐죠? 그래서 k 값을 찾아라 이렇게 되시는 거라서 이거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x 대신에 뭐 2 마이너스 루트 5를 넣어도 되고요. 2 플러스 루트 5를 넣어도 되는데 한번 넣어 볼게요. 됐죠? 이제 식 하나에 진짜 k 하나니까 전개만 잘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전개하면 4 마이너스 4 루트 5 플러스 5입니다. 여기 완전제곱 계산한 거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플러스 4 루트 5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입니다. 유리수 부분은 4랑 5랑 8이랑 플러스 2 이렇게 있으시죠. 그래서 9에서 8 빼면 1이고 얘까지 더하면 3입니다. 무리수 부분은 아에 플러스 4루트 마이너스 4루트 날아갔고 남는 거 k 하나입니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은 아까 방금 전의 문제랑 상당히 비슷하게 풀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뒤쪽 파트가 하면 또 나오실 얘기인데 보세요. 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5고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5예요. 그렇죠? 그럼 인수분해가 만약에 됐다면 이 식은 이해되셨나요? 인수분해가 돼서 x에 2 마이너스 루트 5가 들어가면 여기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됐어요? x에 2 플러스 루트 5가 여기 들어가서 0이 되면 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얘기로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얘는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같은 식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x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되고 베타가 들어가도 0이 되고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두 근을 실제로 안다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뭐만 잘 확인해 보면 돼요. 이걸 전개했을 때 발생하는 상수항을 저놈이랑 잘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다 할 필요 없이. 상수항이라는 건 얘하고 얘를 곱한 겁니다. 2차항.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1차항. 이렇게 한 게 상수항 이런 뜻이죠. 여기하고 여기를 곱한 게 상수항으로서 k 플러스 2가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곱하는 것도 잘 해볼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뽑아내고요.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다 몽창 뽑아내겠어요. 마이너스 곱해봤자 의미 없고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앞에 거의 제곱은 4,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은 5. 네,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됐죠? 근데 저게 쉬우니까 저걸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 풀이 방법을 막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 근을 알파라고, 방금 전에 문제 이거 말고 또 풀이 또 있습니다.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x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면 식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니까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0 됐죠? 갑시다. 첫 번째 1번 저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 맞는 얘기 맞죠? 2만 2항에 놓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는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즉, 이걸 알파를 대입한 식을 변형을 해서 1, 2, 3, 4, 5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1번 얘기가 맞다면 맞는 거 확인했죠. 얘만 이항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2니까
얘는 누구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2라면 얘랑 얘는 부호가 반대인 숫자예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죠. 됐어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5에서 2를 빼면 3이 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2번도 맞는 얘기예요. 됐나요? 3번은 어떻게 나온 거죠? 개수 보세요. 일단 3배씩을 곱해보자. 이 식이 맞는 말이라면 양변에 3을 곱해도 맞는 말 아니에요?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2알파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즉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2알파는 6이에요. 얘가 6이니까 6에서 10을 더하면 4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틀린 겁니다. 저건. 얘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 식을 이런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3을 곱했다면 이 식을 이런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보는 방법이 있겠네요. 됐죠? 맞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1만 이항하면 마이너스 1만 이항하면 똑같은 말이니까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와! 이 식을 어떻게 이런 형태로 바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 2차 방정식 한 근이 알파인데 우리가 이걸 계산하지 않아도 알파는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파가 만약에 0이었다면 x에 0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는 0이다라는 말이 돼버려요. 성립해요? 안 성립해요? 성립 안 해요. 알파는 0은 무조건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면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놀고 있던 식이죠. 이 형태를 5번 같이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알파분의 1을 곱해보자. 즉 알파를 나눠보자. 알파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분의 1도 0은 아닙니다.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할 때 이 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에 0이 아닌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도 성립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빠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서술형 풀이 같은 데서. 알파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분의 1도 0은 아니에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존재하는 숫자고요. 알파가 0이면 알파분의 1은 분모가 0인 숫자 존재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곱하거나 나눌 방법이 없거든요. 서술형 풀이에서는 이관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0이 아닌 숫자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는 건 괜찮아요. 곱해보면 알파, 곱해보면 마이너스 4, 곱해보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2. 0에다 뭘 곱해봤자 0은 0이고요. 5번 형태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죠? 마이너스 4만 이항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5번도 성립하는 말이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식의 한 근을 A, 밑에 있는 식은 또 다른 식인데 제일 한 근을 B라고 할 때 밑에 있는 값을 계산해 주세요.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 위에 있는 식에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식에도 B, 근이라고 하는 B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두 식을 결합시키면 밑에 있는 형태가 나올 것인가? 눈에 쉽게 보이죠? 2a 제곱 8a가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가 있어요.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처럼 위에 옆에 이 노란색 식에서 빼보면 우변부터 볼게요. 0에서 0 빼봤자 0이에요. 그렇죠? 자, 2a 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b 제곱 있고요. 8a 있고요. 마이너스 2b 있고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5를 하니까 플러스 2가 돼요. 되게 비슷해졌죠? 2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8a, 마이너스 2b. 근데 여기가 3이래요. 이건 확실히 성립하는 식이 맞고요. 양변에 얼마를 더해줘도 식이 바뀌지 않아요. 네, 1 더해줘도 식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럼 좌변을 우리가 목표한 대로 바꿀 수가 있고 그 값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시겠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저 값은 1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들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기보다는 이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값을 계산해봐라 라는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된 게 초반부 문제예요. 네, 한번 풀어봅시다.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얼마로 쪼개면 될까요? 12x제곱은 뭐 x와 뭐 x로 쪼개면 될까? 뭐 마이너스 1이라는 건 1, 2 그리고 마이너스가 어디 하나 붙느냐 이거밖에 없는데 12의 약수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합쳐서 마이너스 5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 해보셔야 돼요. 이거 뭐 안 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x고 이게 플러스 3x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5x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인수 하나는 3x 마이너스 2, 인수 하나는 4x 플러스 2라서 예, 여기 인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당연히 3분의 2가 들어가면 되겠죠. 3분의 2가 들어가면 0이 될 거고 여기 x값 여기에 들어가서 이 인수를 0으로 만들려면 예,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실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 좀 희한하게 생겼죠. 차수대로 정리도 안 돼 있고 우변이 0도 아니시고. 2항에서 정리부터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가 넘어왔고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2가 되시면서 인수분해가 되죠. 2, 6에 12 이렇게요.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이제 바로바로 암산 되겠죠.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요 인수를 0으로 만들 수 있고 6이 들어가면 여기 인수를 0으로 만들 수 있어서 예, 요 두 개의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도 확인됩니다. b가 더 무조건 큰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녀석이 a이고 요 녀석이 b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새로운 문제로 간 거예요. 저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제 a, b 알았으니까 바로 써볼게요. x제곱 b 대신에 6을 넣으면 됩니다. a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가 또 붙어서 플러스 2가 됐고 6이 들어갔으니까 8 이렇게 되시겠네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제 바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x, 2, 4, 8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4는 0이기 때문에 두 인수값을 0으로 만드는 x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요게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x에 대한 방정식인데 a라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풀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밑에 힌트가 나왔죠. 한 근이 2랍니다. x에 2가 들어가면 저 식이 성립을 한답니다. 근이 2라 그랬으니까 x에다 2를 다 집어넣어 보죠.
2 들어가면 4가 되시니까 4a이고요. 자, x에 2 들어가시고 이런 거 계산할 때 뭐 a에다가 막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a 값을 찾는 거고 x가 2라는 거죠, 한근이. 그럼 이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 있어요. 됐죠? 차수대로 정리해 볼게요. a 제곱 있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4a가 있는데 그게 플러스 4a랑 같이 없어질 거고 뭐야 이거? 나 뭐 잘못했나? 약간 x에다 2 집어넣어서 4a. 그쵸? 뭐 잘못된 게 없죠? a 제곱 있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없어지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니까 4. 내가 부호를 잘못 봤네. 뭐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이런 케이스는 a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보셔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도 되고 2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푸셔도 되죠.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a라는 녀석은 4의 제곱근이에요. a를 제곱하면 4가 된다니까. 그럼 4의 제곱근인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출제자가 대놓고 a 값이 뭐다?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 a는 2예요. a가 2라고 확인했으니까 a 대신에 2를 다 대입을 해봅시다. 2x 제곱이고요. 2 들어가시면은 마이너스 4a가 있고 a에 2 들어가시면 4 빼기라 2인데 잠깐 나 뭐 잘못했냐. a에다 2를 아이씨 천천히 넣자. 정신이 하나도 없네. a에다가 2를 다 넣었어요. 2x 제곱 마이너스 5x가 있고 플러스 2가 있네. 아까 분명히 출제자가 처음에 이 식이 얘랑 똑같은 식인데 근이 2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이 2가 있어야 된대요. 그쵸? 그럼 곱해서 얘가 되려면 2x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곱해서 얘가 되려면 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합을 해보면 마이너스 x 맞고요. 조합을 해보면 마이너스 4x 맞으니까 합치면 얘 나오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인수가 x-2가 있고 2x-1이 있다는 얘기라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시됐던 근 2는 확실히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근 하나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한 근이 마이너스 2다. 똑같죠?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성립을 해야 된답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a 값을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2 넣었어요. 마이너스 2 넣었고요. 됐죠? 6-2a가 0이다. 뭐 더 이상 이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a 값이 3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이 식의 또 다른 한 근이 얘의 근이에요. 그러면 a에다가 3을 다시 넣어가지고 식을 확실히 만들어 봅시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이 마이너스 2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이런 인수가 있었어야 되고 곱해서 얘가 아이고 세제곱이라고요. 곱해서 2x 제곱이 되려면 2x 필요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조합해보면 얘 나오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x 플러스 2와 2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아까 예측되었던 마이너스 2라는 근이 나오는 동시에 2분의 1이라는 근도 나오는데 요 2분의 1이라는 이 근이 요 식의 근이래요. 그럼 x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성립을 해야 되겠네요. 밑에 식. 됐죠?
6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는 0입니다. 약분하시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가 0이고 1 플러스 b가 0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 3액에서 b 값 마이너스 1을 빼시면 이게 답이 4예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두 2차 방정식에 해가 서로 같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두 2차 방정식에 해가 같다 그래서 두 식이 아예 똑같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의 식 풀 수 있느냐, 밑의 식 풀 수 있느냐, 그걸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되는데, 요 식 하나하고 요 식인데, 요거 너무 좋아요. 인수분해가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값이 얼마이고 마이너스 3이고 x값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b면은 근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힌트가 확실히 나왔어요. b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3도 쟤의 근이고 b도 얘의 근이에요. 두 근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을 x 대신에 넣으면 a 값을 찾을 수 있겠네가 나오셔야죠. 마이너스 3 넣으면 9, 2, 18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요. 식 하나에 a 하나입니다.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9a이고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이랑은 없어지고요. a 값이 확정입니다. 됐죠? 자,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 식의 정체를 똑바로 알 수 있대요. 2x제곱, a에다 2 넣었어요. 7x입니다. 플러스 3은 0. 예, 아까도 확인했지만 이 식도 마찬가지고 이 식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3이 근이어야 돼요. 그쵸? 곱해서 2x제곱이 돼야 되고 곱해서 3이 돼야 됩니다. 조합해보시면 7x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 2x 플러스 1이 0이라서 예상되었던 마이너스 3도 근으로 나오지만 마이너스 2분의 1도 근입니다. 자, 결론. 이 식의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식의 근은 마이너스 3과 b인데 두 개의 근이 다 똑같아야 된대요. 그럼 b 값이 누구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개를 더해달래요. 2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2분의 3이 되시겠죠. 됐어요? 두 2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 해죠. 근. 여기에 한 근이기도 하대요. 일단 첫 번째 식부터 볼게요. xx 28에 16인데 마이너스를 이쪽에서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첫 번째 식의 근은 마이너스 2 또는 8이에요. 두 번째 식도 확인해 볼게요. 3x, x, 1, 2. 그쵸? 그래서 3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0이니까 여기에 두 근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예요. 이 두 방정식이 모두 참이 되게 하는 x값. 즉 얘의 근이기도 하면서 얘의 근인 x값은 누구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그렇죠? 8이라는 녀석은 여기 들어가면 참이 되는 게 맞지만 여기엔 들어가봤자 참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 마이너스 2라는 x값이 얘의 근이래요.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식이 또 성립을 해야 됩니다. a 하나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전개하시면 8이죠. 마이너스 27에 14 플러스 8 마이너스 a는 0. 16에서 14 빼시면 2입니다.
A 값은 2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됐어요? 일단은 여기까지.